이런 소년 잡지의 이제 장점은 TV에서는 볼 수 없는 뭐 내부 구조라든지, 그리고 각 로봇의 필살기, 이런 것들, 이런 거를 정지화면으로 아이들이 오랫동안 한 페이지에 머물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그림들이 정말 굉장히 작화력이 훌륭합니다. 대충 그린 게 아니고요. 아이들 책이라고 대충 그린 게 아니고, 뭐 명암서부터, 그리고 뭐 원근법 이런 걸 활용해서, 정말 이게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라도 기억이 남는 그런 명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안녕하세요, 리버스TV입니다. 오늘 또 재밌는 책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테레비 매거진 70년대 히어로 창세기 메모리얼이라는 책인데요. 칼라TV가 70년대부터 이제 보급화되면서 아이들, 특히나 이제 특촬물, 그리고 뭐 마징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슈퍼로봇이 등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방영 만화서부터 장난감, 그리고 학용품, 굉장히 넓은 분야가 많이 이제 취미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되죠. 그리고 그런 걸 더 증폭시켰던 것이 이 TV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였는데요. 상당히 아이들한테 취미 분야에서는 퀄리티 높은 그림들과 그리고 내용들로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런 책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이 가면라이더는 들어오질 않아서, 만화책으로는 물론 몇 권씩 이제 들어왔지만 방영되거나 그러진 않았죠. 하지만 가면라이더부터 출발해서 아이들 어떤 그런 문화라는 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훌륭한 화가분들, 그리고 뭐 장난감도 많이 발전하게 되고, 그런 것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책 같아요. 뭐 1971년부터 77년,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로봇 문화, 또 슈퍼로봇이라는 개념이 좀 성립이 되면서, 그때 당시에 이런 로봇 만화를 만들었단 말이야.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물 건너 옆 나라의 일이었지만, 드문드문 이런 만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또 그때 당시 방영이 됐기 때문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. 뭐 연도에 따라서 뭐 가이킹, 그리고 뭐 여기 가킹, 그랜다이저, 그리고 특촬물 쭉 나오면서 테레비 매거진으로 더불어서 인기를 많이 얻는 그런 시기가 오죠. 보통 이 한 권 한 권이 굉장히 또 비싸게 거래가 되고요. 70년대 책이지만, 그리고 인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주요한 이런 그림들을 이 잡지 한 권에 많이 수록이 돼 있어서 취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제가 가면라이더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지나갈게요. 그때는 정말 이 사람 냄새 나는 가면라이더였죠. 지금은 뭐 온갖 CG하고 뭐 카드 막 섞어가지고 조금 난잡해졌지만, 이때는 그냥 정의의 히로, 딱 그 느낌으로 악당들과 싸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점차 스토리도 막 우주로 갔다가, 그리고 뭐 다른 차원으로 갔다가, 요즘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죠. 근데 이때 가면라이더가 정말 좀 어수룩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좀 맛깔스러워요. 사람 냄새가 나고, 뭐 어차피 가면라이더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유치한 감이 없진 않지만,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 박진감 넘치게 느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가면라이더 아마존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. 당시 다시 리부트 돼서 뭐 방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랬죠. 이런 이제 특촬물들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습니다. 바론도 이게 80년대 해적판 만화가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, 이렇게 약간 아이들끼리 크로스하면서 이렇게 합체가 변형이 되는 특촬 히로였죠. 로봇 형사 K, 이것도 자세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카피 만화로 은근히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이렇게 대철인 17 같은 경우는 프라모델로 어릴 때 80년대 좀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뭐 변형이 되는 로봇 같긴 한데 조립이 굉장히 단순했었거든요.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아니었지만, 하지만 대철인이라는 그 디자인이 상당히 멋졌습니다. 그리고 박스 아트도 멋지게 그려져 있어서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특촬 만화죠. 특촬 만화고,
이런 설정 같은 거, 메카닉 내부, 그리고 TV 매거진에서 주로 다뤘던 게 이런 메카닉이에요. 안에 내부도를 그려주고 막 그 수리하는 장면이라든지, 그리고 각 로봇의 비밀 무기 이런 걸 소개해 주는 게 아이들한테 흥미를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. 자, 역시나 특촬물이 굉장히 강세를 했었죠. 그리고 또 이제 마징가 Z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만화 영화, 특히 로버트 만화 영화 이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.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까마득하게 그리고 깨알같이 숨어 있습니다. 최강 히어로 콘테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각종 로봇이 총출동하는 이런 그림만 봐도 너무 재밌잖아요. 이 로봇들이 그때 만화 화면에서 어떻게 같이 등장을 하겠어요. 이런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실현을 하고 아이들이 와, 좀 이때 이미 슈퍼로봇 대전은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수도 있겠죠. 가면라이더 역시나 인기를 얻고 있고요. 또 마징가, 그레이트 마징가, 그랜다이저, 그리고 게타로 이어지는 이 슈퍼로봇의 행진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그림도 이렇게 옛날 그림을 훔쳐볼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하고요. 자, 데빌맨. 만화책은 엄청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많죠. 그걸 좀 순화시켜서 테레비판을, 데빌맨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해줬고요. 자. 악마에서 정의의 전사로 변하는 데빌맨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사람이 그냥 파바박 하고 이렇게 변하는 그거지만 이런 동작 하나하나 그리고 데빌맨이 어떻게 되는구나 하고 아이들은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. 또 마징가 Z 대도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됐겠어요. 마징가 Z 또 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마다 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또 그려줘서 마징가는 누가 그려도 참 재밌고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로봇인 것 같아요. 광자력 빔, 헤토보그 M3 적들 이름도 나오고요. 이런 것도 상당히 이런 그림도 멋지네요. 자, 마징가 또 전투하는 모습, 굉장히 아프게 때리는 이런 마징가 펀치 이런 느낌도 좋고요. 데빌맨도 이렇게 보이네요. 단골 메뉴 이렇게 아군 외에 그 적기의 내부까지도 이렇게 그려주고요. 요거는 제가 또 많이 또 설명을 했지만 이런 부분 그래서 강철의 로버트 마징가 탄생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이 나가이고 젊은 거 보세요. 굉장히 젊죠. 그리고 이 책 뒷면에도 이렇게 굉장히 젊은 나가이고 좀 다른 사람 같죠. 완전히 이렇게 젊을 때 마징가를 만들어냈으니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동안 이 마징가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집니다. 아슈라 백작의 최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브로큰 백작이 조금 질투하던 그런 사이였는데,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. 마징가 Z보다 더 무시무시한 괴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. 마징가 Z를 쓰러뜨리고 결국엔 그레이트 마징가의 시대를 여는 이런 괴수들의 그림. 아이들은 엄청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박력 있는 그림을 보면서 와, 이거 진짜 너무너무 얘네들 무시무시하고 센 거 아니야? 정말 무적일 것 같은 마징가를 쓰러뜨린 괴수들, 그리고 그 괴수들과 싸워야 되는 그레이트 마징가를 보면서 굉장히 흥분을 했겠죠. 자, 이런 부분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장면이고요. 그레이트 마징가 이제 세대 교체, 그리고 여기 비너스의 하늘을 날다 이렇게 돼서 처음엔 날지 못했죠. 근데 제트 스크란다 같은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여성용 로봇도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투에 많은 도움이 되죠. 그리고 여기 쇠돌이 동생. 자, 이건 특이하게도 이렇게 헬멧이 합체돼서 싸우는 그런 로봇입니다.
팔꿈치 미사일 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. 그리고 어깨에서 방망이 빼가지고 싸우던 거, 이것도 기억이 나네요. 자, 그레이트와 게타는 어느 쪽이 셀까? 뭐 이런 것들. 이 그림도 크게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고요. 이게 그 월간지였거든요. 월간지 매달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야 되고 또 컷수가 상당히 많았어요. 그래서 정말 이거 그리시는 분이 그때는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. 열심히 그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리면서도 이걸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와, 그리면서도 참 재밌다. 그리고 애니메이션과는 또 별개의 라인으로 내가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재밌게 느꼈을 것 같아요. 뭐든지 좀 일이 돼버리면 좀 하기 싫고 또 그리기 싫고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도 하죠. 이제 그랜다이저로 이렇게 1975년도 또 넘어갑니다. 자, 더 강력해진 로봇, 이제 우주에서 왔고요. 또 새도리의 참전으로 또 연계성을 이렇게 이어가죠. 76년도 1월. 자, 이런 그림들 참 재밌네요. 이렇게 그레이트 마징가. 여기 이거 보세요. 그랜다이저의 최울가, 여기 그레이트 마징가 이 부스터 쓰는 거 있죠. 이걸로 그랜다이저의 등을 막 공격을 해버리네요. 요런 장면도 또 나오고요. 역시나 이 대결 구도는 또 흥미진진하죠. 누가 더 셀까 이런 거. 여기도 누가 더 셀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뭐 섬나라 건너편 일이지만 이런 문화를 그때 접했던 아이들이 상당히 부럽기도 해요.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다 불법, 복제물 이런 걸로 또 접했고 우리나라 작가만의 해석으로 그런 책들을 접했지만 이런 걸 보고 자란 세대가 아마 더 좋은 멋진 작품을 만들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. 또 이런 좋은 또 그림과 제품들을 또 만져보면서 얼마나 더 빨리 이렇게 그쪽으로 능력을 키웠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갓버드 굉장히 멋지게 그려져 있죠. 여기 12,000년에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로봇입니다. 라이딘은 참 그림이 멋진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 라이딘 조종석 내부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. 신비에 쌓인 로봇이죠. 이 라이딘은 막 그 다리가 잘려도 다리 그 무릎에서 조그만 다리가 막 자라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거대해지기도 하고 상당히 좀 비밀에 쌓여 있는 그런 로봇이죠. 자, 라이딘이 거대화 이렇게 이런 느낌도 있고요. 괴물들도 좀 약간 정말 막 그 진흙장승, 뭐 지그랑 같은 그런 비슷한 괴물들이 많이 좀 등장해서 괴물들이 좀 징그럽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. 자, 강철지그 80년대 제가 초등학생 때 비디오로 발매가 돼서 정말 재밌게 봤던 그런 만화예요. 처음에 이 지그의 머리 이렇게 변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. 와, 저건 도대체 또 뭐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저 변형이다. 근데 그게 굉장히 멋지게 느껴졌던 강철지그죠. 이렇게 지그는 막 힘으로 이렇게 상대를 부셔버리는 그런 연출이 많습니다. 그림 정말 멋지게 그린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바라타크도 또 우리나라 분 많이 좋아하죠. 비디오로 발매가 된 건 확실히 인기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같은 자석형 연계 로봇으로 각 파츠가 이렇게 육해공에 맞게 분리가 되면서 싸우죠. 이런 그림들 보세요. 정말 이 그림이 애니메이션보다 더 멋지게 그려져 있고요. 다만 제품들이 받쳐주지 못했죠. 그때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그 제품만 나와서 아이들은 장난감에 되려 이 TV 매거진을 보고 장난감은 좀 왜 이렇게 좀 원작하고 틀린 거야 이런 생각을 또 가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이킹 무시무시한 형태를 만들어내죠. 1976년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
이게 좋은 편인가 나쁜 편인가, 그리고 왜 도대체 이렇게 가슴팍에 해골을 넣어가지고 무섭게 만들었나, 이런 생각들을 좀 했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디자인이죠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단가도에이 77년 등장을 합니다. 역시 우리 단가도에이는 그 우리나라 공중파 방영을 했었죠. 아이들이 왜 이렇게 로봇이 안 나오는 거야? 언제 로봇 나오는 거야? 막 이럴 정도로 아이들 그 진을 빼놨던 그런 만화라고 기억이 돼요. 자, 여기 이 마스크 아빠의 비밀을 품고 있죠. 근데 이 소년 잡지에서도 역시 정보를 많이 줍니다. 뭐 단가도 에이스의 비밀, 그리고 언제 그 도킹에 성공을 할지, 그리고 여기 이제 자기 아빠의 죽음, 이렇게 캡틴 단 신다, 뭐 이런 것도, 이 장엄한 표정들 보세요. 대원들의, 이 아들은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고 대원들의 완전히 그냥 서양화처럼 그려놨어요. 그래서 야, 정말 실감나게 그 장면을 아이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로테스타는 뭐 우리나라 방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근근히 이제 이런 비슷한 비행선이 만화로 또 나오기도 했죠. 바베리세는 또 많이 또 접했을 것 같고요. 인조인간 캐산은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만화입니다. 이 브렌다 제트 이제 변하고 브렌다 5가지 변형을 하잖아요.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. 그리고 이 캐샨의 작화와 내용은 지금 봐도 유치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퀄리티에 굉장히 재미있는 만화라고 생각이 됩니다. 큐티안이 이제 우리나라 정서와는 너무 안 맞는 그런 만화였죠. 허리케인 포리마도 백과사전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 비디오로 해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. 역시 캐산과 비슷한 그런 희한한 변형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고요. 그리고 데카맨, 철갑인이죠. 역시 인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TV 매거전은 이런 만화가 이제 방영이 되면 또 단편 만화를 또 실어줘요. 이렇게 만화책처럼. 그래서 그거를 쭉 연결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제타 마르스, 그리고 뭐 잠버트 3, 여러 가지 로봇이 이제 계속 이 소년 매거진을 주류하게 되죠. 뭐 가면라이더 이런 거 나오고요. 여기 보실래요? 브로켄 백작의 이제 비밀. 정말 이 브로켄 백작은 지금 봐도 너무 좀 살벌한 그런 악당이죠. 머리가 공중에 떠다니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면서 또 다니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보스가 이렇게 머리를 또 발로 차기도 하고 그렇지만 상당히 무서운 그런 캐릭터죠. 이렇게 기계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이런 가면라이더의 비밀 100 메뚜기를 딱 대입을 해놨군요. 그래서 또 이런 요즘은 참 미디어의 홍수죠. 너무나 볼 게 많고, 그리고 이런 정보 같은 경우도 참 자기가 좀만 관심이 있으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지만, 책의 장점은 역시나 이 한 장면을 오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필체라든지 그림 이런 것도 상당히 보존력이 또 좋으니까 여러분들, 저는 책은 참 추천하는 편이에요. 저도 지금도 계속 또 책을 사고 있는 편이고, 보세요. 이렇게 명암 쓴 거, 그리고 막 빛이 들어오는 방향, 그리고 좀 어두운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, 그리고 배경은 뭐 바다와 하늘을 어떻게 막 이렇게 썼는지,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뭐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눈에 들어왔을 것 같은 느낌 듭니다. 마이크로맨, 우리나라에도 80년대 만화책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죠. 관련 상품은 굉장히 많아요. 마이크로맨은 정말 뭐 그 종류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는 인기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겠죠.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이제 TV 매거진에 나왔던 내용을 굉장히 좀
함축해서 많이 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. 더군다나 이렇게 유명했던 그림들은 이렇게 또 크게 화면을 또 할애를 해서 많이 실어줬고요. 자, 단행본으로 발매됐던 이런 표지, 그리고 이렇게 아까 나왔던 가킹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모습이네요. 이렇게 항상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이렇게 막 그 만들고 있는 이 장면이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. 자, 마이크로맨의 이 비밀기지 보세요. 얼마나 그 책을 쫙 피면 아마 나왔겠죠.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요. 이 마이크로맨이 이 친구 방 안에 이렇게 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게 어린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재미있는 상상력이었을지 정말 생각도 안 될 만큼 그렇게 느껴집니다. 이 친구들도 되게 멋지게 느껴졌었고요. 보세요. 이제 조금 겹쳐서 넘어가게 됐는데 만화책과 그리고 잡지 그리고 이런 장난감 왕국까지 연결돼서 이 시장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죠. 그리고 사람보다 큰 이 등신대 그 가이킹이 등장하고요. 막 전보머신더가 다닥다닥 붙어 있죠. 이런 거 참 재밌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책을 만들었던 사람들, 그리고 만화의 내용들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소개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 이 TV 매거진, 그리고 뭐 마징가 제트 클럽, 이 퀴즈를 많이 맞힌 친구한테 주는 상 이런 것도 있고요. 만다라케 가면 종종 이런 거 나옵니다. 뭐 금액은 뭐 굉장히 높은 금액에 나오기도 하죠. 그래서 70년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런 취미 책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묶어놓은 책들.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까 하고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도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즐거운 주말 시작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